야, 이 할망구가 돈이 없다고? 그럼 장사 접어야지. 검은 옷 입은 조폭 둘이 좌판을 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죠. 제발, 돈은 정말 없어요. 보험이 50만 원 안 내면 이 좌판 박살낸다. 남자가 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 앞치마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여긴 우리가 지키는 자리예요. 비켜주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기이하게 서늘했습니다. 조폭들이 여성을 쳐다봤는데 저 눈빛은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죠. 저 여자 뭔가 이상한데. 그 여성 은주, 32, 평범한 시장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인천 조직 2인자 차가운 손이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게 제 전부입니다. 그날 밤 창고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평범한 며느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서는 정의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추 두 포기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어머, 은주야. 괜찮아? 시어머니 말순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은주는 그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가락. 이 느낌, 오래전 몸에 배어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왜 지금? 은주는 배추를 주워 담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날 아침 신포시장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또 검은 옷 애들 돌았다더라. 좌판 정리를 하던 김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진짜? 며칠째야, 이거. 생선집 사장님 봤어? 얼굴이 새하얗던데. 무슨 일 있나 봐. 시장이 요즘 뒤숭숭해.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시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물을 다듬으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불안한 공기가 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은주야, 뭘 그렇게 둘러봐? 아, 아니에요. 그냥. 말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은주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두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검은색 점퍼, 무표정한 얼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장 안을 훑어보는 눈빛. 은주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일반 손님이 아니에요. 조직 사람들이었죠. 공기가 달라졌어요. 7년 전 매일 마시던 그 공기. 긴장감, 계산된 움직임, 보이지 않는 위협. 은주는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남자들이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좌판을 하나씩 지나치면서 마치 영역을 확인하듯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생선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생선집 주인의 손이 떨렸어요. 아, 예, 그저 그렇습니다. 요즘 시장이 위험한데 조심하셔야죠.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은주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보호비,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시장을 장악하려는 조직의 첫 단계. 은주는 이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은주야, 손님 오셨어. 말순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무 한 단 주세요. 네,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시선은 계속 그 남자들을 쫓고 있었어요. 저들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있었죠. 좌판마다 멈춰서서 상인들과 짧게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어요.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뭐래? 보호비 내래.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만든다나 뭐라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한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고?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은주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 조직은 시장 전체를 노리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은주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남자 중 한 명이 멀찍이서 은주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찰하고 있었죠. 은주는 태연하게 물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저 남자는 뭔가 눈치챈 걸까요? 은주가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는 걸. 야, 저 여자 좀 봐. 남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은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뭐, 그냥 아줌마 아냐? 아니야. 움직임이 다르다. 저 자세, 저 시선 처리.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렌즈가 은주를 향했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어요. 아직 정확히는 아니지만 의심을 받고 있었죠. 이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은주야, 오늘 일찍 들어가자. 날씨가 쌀쌀해지네. 말순이 좌판을 덮으며 말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은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은주는 주위를 살폈어요. 남자들은 여전히 시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은주야, 왜 그래? 오늘 계속 이상해.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야 해.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돼. 정말 괜찮아요. 은주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자신이 7년 전 조직의 2인자였다고? 차가운 손이라 불렸던 전설이었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정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 회사 일 끝났어?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너 오늘 힘들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정우는 은주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부부잖아. 은주는 정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맑고 순수한 눈동자.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죠. 은주의 과거도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정말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말순이 이런저런 시장 이야기를 했지만 은주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우가 먼저 잠들었어요. 말순도 방으로 들어갔죠. 은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떨렸던 그 손. 7년 동안 평범하게 살려고 애썼던 손. 물을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의 손을 잡았던 손. 하지만 이 손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었죠. 사람을 제압하고 급소를 정확히 찌르고 2명을 동시에 쓰러뜨릴 수 있는 손. 차가운 손. 7년 전 사람들이 은주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인천 조직의 2인자.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 누구도 막을 수 없던 전설. 하지만 은주는 그 모든 걸 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평범한 삶을 원했죠. 조직을 떠나 이름을 바꾸고 정우와 결혼했습니다. 시장 좌판을 도우며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과거가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대로 두면 안 돼.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도 가족도 지켜야 했어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그 차가운 손을 깨워야 할지도 몰랐죠. 밤은 깊어갔고 은주는 긴 밤을 홀로 지새웠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좌판 앞에서 물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 계속 그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7년 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나왔습니다. 조직의 냄새, 위협의 패턴, 영역 장악의 수법, 모두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은주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어제 좀 피곤해서. 요즘 너 계속 이상해. 무슨 일 있으면 말해야지.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 조직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자신의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그럴 수 없었죠.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보호비 이야기가 퍼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죠. 김 사장님 내는 결국 냈다더라. 옆 좌판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내래? 한 달에 50만 원. 안 내면 좌판 엎어버린다고 협박했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경찰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그냥 조용히 내는 게 낫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좌판마다 이어졌습니다. 은주는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생각보다 심각했죠. 이 조직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상인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말순이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접자. 손님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안 좋아. 네, 어머니. 은주가 빈 상자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뚝 끊겼죠.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두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들은 아니었어요. 이번엔 더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한 명은 목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손등에 십자가 문신이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어요. 조직에서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남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죠. 체격, 자세, 손의 위치, 눈빛의 방향. 7년 전 몸에 배웠던 관찰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저희한테 무슨 일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은 좌판 앞에 멈춰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장사 잘 되시네요, 아줌마. 용 문신을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협박의 전문가가 쓰는 톤이었죠. 예,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요즘 시장이 위험한데 아시죠?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위험하다니요? 말순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참아야 했죠.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저것 사고가 많아요. 화재도 나고 도둑도 들고 좌판이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좀 지켜드리려고요. 십자가 문신을 한 남자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표정이었죠. 아, 저희는 괜찮습니다. 경찰도 있고 저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서. 경찰? 용 문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 좁은 시장 구석구석을 지켜줄 수 있나요? 밤에도? 새벽에도?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돈도 없고. 돈 없으시면 어떡해요, 아줌마. 장사하시잖아요.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말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좌판에 부딪혔죠. 한 달에 50만 원만 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이 좌판 건드리지 못하게요. 50만 원요? 그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한 달에 벌어봐야. 너무 많아요? 십자가 문신 남자가 좌판 위에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위협적으로요. 그럼 이 좌판이 내일도 멀쩡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무들이 다 팔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 무가 바닥에 떨어져 반으로 갈라졌어요. 말순이 비명을 질렀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엔 무만 깨지는 게 아닐 거예요, 아줌마. 좌판 전체가 박살날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말순과 남자들 사이에 섰죠.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긴 우리가 지키는 자리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남자들은 순간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용 문신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비켜주세요. 우리는 보호비 같은 거 낼 생각 없어요.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언가가 남자들을 멈칫하게 만들었어요. 은주는 남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평범하지 않았죠. 너무 정확했고 너무 차갑했으며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누군데 나서? 십자가 문신 남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예요. 그리고 여기 시어머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 며느리? 아줌마 하나 더 늘었네. 용 문신 남자가 비웃으며 은주에게 한 발짝 다가왔어요. 위협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은주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남자를 멈추게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범한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죠. 너무 차갑고 너무 침착했습니다.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남자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급소의 위치를, 체중 분산을, 반격의 타이밍을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비켜주세요. 두 번 말 안 할게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두 번 말하지 않겠다고. 그 이후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순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평소에 따뜻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은주는 다른 사람 같았죠. 야, 이 여자 뭐야? 십자가 문신 남자가 동료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두 남자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저 여자는 평범한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는 걸요.
움직임도 눈빛도 서 있는 자세도 다 달랐습니다. 재수 없네. 다음에 또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용 문신 남자가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협박이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웠어요. 뭔가 찝찝한 느낌 때문에 물러선 거죠. 남자들이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십자가 문신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은주를 찍었죠.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요. 저 여자 얼굴 찍어보네. 뭔가 수상해. 그래. 나도 느낌이 이상했어. 보통 아줌마가 아니야.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주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긴장을 풀지 않았죠. 은주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주는 돌아섰어요. 순간 얼굴에서 그 차가운 표정이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며느리의 얼굴이 되었죠.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떻게 저 무서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괜찮아요. 저들은 허세만 센 사람들이에요. 은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요. 저들이 은주의 얼굴을 찍어보냈다는 건 조직 본부로 정보가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주위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괜찮아요?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보복하면 어떡해요? 우리도 무서워 죽겠는데 은주 씨는 정말 대단하네요. 용기 있어도 너무 용기 있어요. 상인들은 은주를 걱정하면서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은주의 얼굴이 그들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주야, 너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한테 당당할 수 있어? 무섭지도 않았어? 은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화가 났어요.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게. 고마워, 은주야. 근데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 장난 아니야.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올 거고 그때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말순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은주가 오늘 정말 대단했어. 조폭들한테 겁도 없이 맞서더라고.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폭? 무슨 소리야, 어머니? 시장에 보호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은주가. 정우는 은주를 쳐다봤어요. 걱정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은주야,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위험해. 알아. 조심할게. 조심할게가 아니라 다음에 또 오면 그냥 피해. 알았지? 정우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은주의 사진이 조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누군가 은주를 알아볼 거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집을 나섰습니다. 정우와 말순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였어요.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죠. 은주는 검은색 후드를 입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하는 일이었어요. 탐문, 추적,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압. 차이나타운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발길도 끊긴 상태였죠. 은주는 골목 그림자 속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주위를 살피며 7년 전 몸에 배었던 습관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신흥파, 최근 인천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조직. 은주는 오늘 낮 시장에서 들은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상인들의 수군거림, 조폭들의 움직임, 보호비를 받는 패턴.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건달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작은 술집이 보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은주는 건물 맞은편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술집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나왔습니다. 낮에 시장에서 본 남자들은 아니었지만 옷차림과 걸음걸이가 비슷했어요. 조직 사람들이 분명했죠. 요즘 형님이 왜 그렇게 시장에 집착하시는 거야?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몰라. 뭔가 큰 계획이 있나 봐. 시장 장악하고 나면 다음은 물류래. 물류? 응. 시장이랑 연결된 물류회사가 있대. 거길 먹으면 자금 세탁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다잖아. 은주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물류회사. 정우가 다니는 회사 말인가요? 아무튼 조심해야 돼. 낮에 시장에서 이상한 여자 봤다며? 응. 민수랑 준혁이가 보호비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여자한테 막혔대. 사진 찍어 보냈다던데. 두 남자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요. 남자들은 골목을 몇 번 돌아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죠. 은주는 건물을 살폈어요. 3층짜리 낡은 상가였고 2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은주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죠. 7년 전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새벽 2시쯤 건물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 보니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야, 나 먼저 들어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한 명이 먼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은주는 움직였습니다. 골목 그림자를 따라 남자를 뒤쫓았죠. 발소리를 완전히 죽인 채 호흡마저 조절하면서요. 7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은주가 남자 뒤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순간적으로 남자의 어깨를 잡았어요. 뭐야? 남자가 놀라서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고 무릎으로 남자의 다리 뒤를 걸었어요. 정확한 체중 분산. 7년 전 수천 번 연습했던 동작이었죠. 남자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신음했지만 은주는 남자의 목을 정확히 눌렀어요.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 지점. 압박과 통증의 경계선이었죠. 조용히 해. 소리 내면 목이 부러져.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신흥파 맞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목에서 손을 살짝 빼주며 물었어요. 보스가 누구야? 양도철 형님이. 양도철.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7년 전 은주를 배신했던 바로 그 남자. 은주의 부하였다가 조직 일부를 데리고 나간 인물이었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해? 다른 남자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어요. 아까 먼저 간 줄 알았던 남자였죠. 은주는 재빨리 쓰러진 남자의 목을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인연이 남자가 달려들었어요. 주먹을 휘둘렀지만 은주는 쉽게 피했죠.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세 개의 관절을 동시에 꺾는 기술이었어요.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남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팔을 더 비틀었어요. 조용히 안 하면 팔이 부러져. 알았어. 남자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런데 그 순간 남자가 은주의 손을 쳐다봤어요. 은주의 손이 남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손이, 손이 얼음 같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의 손을 만진 부분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차가웠죠. 은주가 급소를 누를 때 쓰는 특유의 차가운 손길이었습니다. 이 자세, 손목 꺾는 각도, 체중 분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조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죠. 이 기술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 중에 프로, 조직 간부급 이상만 쓸 수 있는 제압술이었어요. 설마 너 혹시...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가운 손? 그 이름이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이름. 은주를 부르던 그 이름이었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전설 살아있었어? 여기 있었어?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차가운 손. 7년 전 인천 조직을 지배했던 전설. 냉철하고 정확하게 적을 제압했던 2인자.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팔을 꺾고 있다는 사실에 남자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도철 형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입 닥쳐. 은주가 남자의 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기절했죠. 골목에는 2명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려다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사람을 제압했는데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차가운 손. 그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은주가 버리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그 이름이 다시 불려나왔어요. 계속 숨을 수 없다는 걸 은주는 느꼈습니다.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오고 있었죠. 은주는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쓰러진 2명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꺼냈죠. 형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애들이 습격당했어요. 은주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밤 일은 반드시 도철의 귀에 들어갈 거예요. 제압당한 남자가 차가운 손이라는 이름을 말했다면 도철은 즉시 알아챌 겁니다. 은주가 여기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후드를 벗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7년 전에 은주가 그곳에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긴장된 턱선, 차가운 손. 은주의 얼굴이었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들을 제압했어요. 7년의 공백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본능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수 없어. 은주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도철은 움직일 거고 조직은 은주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살던 일상은 끝났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았죠.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말순보다 먼저 좌판에 도착해서 혼자 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죠. 양도철. 7년 전 은주를 배신했던 남자가 인천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차가운 손이라는 이름이 다시 불려나왔다는 것. 시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보호비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은주 씨, 괜찮아요? 옆 좌판 김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젯밤 차이나타운에서 큰일 났다던데 들었어요? 조폭 2명이 습격당했대요. 은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그랬대요? 모르죠. 근데 조폭들이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서 다들 불안해하는데. 바로 그때 멀리서 낯선 남자가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진을 손에 들고 좌판마다 살피고 있었어요. 은주는 재빨리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죠. 날 찾고 있어. 남자가 지나가자 은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순이 좌판에 왔습니다. 은주야, 오늘 일찍 왔네? 네, 어머니. 준비할 게 좀 있어서요. 시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은주는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몇 명 더 나타났어요. 은주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날 저녁 정우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죠. 왔어? 저녁 먹어? 은주가 웃으며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정우야, 무슨 일 있어? 은주가 다가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은주야, 나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천천히 말해봐. 회사에서 이상한 장부를 봤어. 정우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계 장부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장부를 훑어봤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입출금 내역, 거래처 목록, 운송 기록.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즉시 보였어요. 이게 뭐야? 우리 회사 비밀 장부야. 시장 도매상들이랑 거래하는 정상 장부는 따로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거래야. 은주는 장부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거래처 중 몇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양물산, 신흥유통, 대륙무역. 신흥. 이 단어가 은주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 회사들 실제로 존재해? 검색해봤는데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아. 은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흥파, 시장 장악, 그리고 물류회사. 정우야, 이 거래처들이 뭘 운송하는데? 장부에는 건강식품이랑 담배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 한 달에 수백 박스씩, 그리고 한 박스에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 일반 담배치고는 너무 비싸잖아. 불법 담배, 가짜 건강식품. 은주는 즉시 알아챘어요. 정우의 회사가 신흥파의 자금 세탁과 불법 유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리요. 시장 도매라인과 직결된 핵심 공급망이었죠. 은주야, 우리 회사가 이용당하고 있어. 나 혹시 위험한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 신고하면 넌 위험해져.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은주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했어.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정우야, 사실은. 바로 그때 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얘들아,
무슨 심각한 얘기하는 거야?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로 좀. 정우가 얼른 장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말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은주와 정우 모두 말이 없었고 말순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이 잠들고 정우와 은주만 거실에 남았어요. 은주야, 진짜 무슨 일이야?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정우야, 내가 내 과거에 대해 말한 적 없지? 응. 넌 항상 과거 얘기를 피했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은주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7년 전에 조직에 있었어. 인천 조직 2인자였어. 사람들은 날 차가운 손이라고 불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쳐다봤어요. 농담이지? 아니야. 진짜야, 정우야. 은주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깊이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세상에, 그럼 지금 시장에 나타난 조폭들이랑 응, 연결되어 있어. 그 조직 보스가 양도철이야. 7년 전 나를 배신했던 내 부하였어. 양도철? 그래. 정우야, 이건 이제 시장 문제만이 아니야. 은주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 회사도 우리 가족도 다 위험해. 도철은 시장을 장악하고 너희 회사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을 하려는 거야. 불법 담배랑 가짜 건강식품을 유통하고 시장 도매라인까지 장악하려고. 그리고 만약 내가 장부를 봤다는 게 들키면.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아니야, 은주야. 정우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넌 날 위해 과거를 버렸잖아. 하지만 이제 그 과거가 우리를 찾아왔어.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는 은주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같이 해결하자. 우리 부부잖아. 정우야, 난 널 믿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넌 내 아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은주는 정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이제야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우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우가 물었습니다. 근데 은주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그 장부는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해. 그리고 넌 회사에서 최대한 조심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알았어. 그럼 너는? 나는 도철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은주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우는 그 눈빛을 보며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 따뜻한 아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조심해, 은주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은주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장도 위험하고 남편도 위험하고 가족 전체가 위험했어요. 은주가 7년 동안 피하려 했던 전쟁이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죠. 이건 시장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문제야.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켜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평범한 일상을, 그리고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더 어두운 밤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틀 뒤 은주의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어요. 은주와 말수는 함께 시장으로 나갔고 좌판을 펼치고 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난 며칠간 느꼈던 것보다 더 강렬한 예감이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며칠째 안색이 안 좋은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으면 말해야지. 정말 괜찮아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은주의 좌판 앞에 멈춰 섰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오래된 칼자국이 있었죠. 은주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7년 전 조직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민석이라는 이름이었죠. 남자도 은주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지며 놀라는 게 역력했어요. 설마 은주 누나? 은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요. 완전히요.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은주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누나야. 목소리도 얼굴도 눈빛도 세상에 여기 있었어?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거는 게 분명했어요. 은주는 재빨리 남자의 손을 잡았죠. 잠깐만요. 제발. 누나, 이거 큰일인데. 도철 형님이 미쳐 날뛰고 있어. 며칠 전 차이나타운에서 누군가 우리 애들 습격했잖아. 형님이 그것 때문에. 남자의 말이 끊겼습니다. 은주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발, 본 척 하지 마. 나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어. 하지만, 제발이야, 민서가. 은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7년 전 은주는 조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은주를 따랐었고, 민석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나도 먹고 살아야 돼. 형님한테 들키면 나도 죽어.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찾았습니다. 은주 누나 신포시장에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끝이었습니다. 은주는 그걸 알았죠. 7년간 쌓아온 평범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봤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형님이 곧 올 거야. 남자가 떠난 뒤 말순이 물었어요. 은주야, 저 사람이 누구야?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은주는 애써 웃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도철이 곧 올 겁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왜? 아직 한창인데. 제가 혼자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은주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며칠째 이상한데. 말순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말순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며칠째 이상했거든요. 뭔가 큰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낯선 남자들이 여러 명 나타났죠. 모두 조직 사람들 같았습니다. 은주의 좌판 주위를 빙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느낌이 심상치 않은데. 은주 씨네 좌판 앞에 왜 저러고 있어? 무슨 일 있나 봐. 조폭 같은데. 은주는 침착하게 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도철이 오고 있었죠. 7년 만의 재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검은색 차 2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내렸죠.
양도철이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은주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옷차림도 달라졌고 분위기도 더 날카로워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철이 천천히 은주의 좌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줬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거죠. 도철이 좌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은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은주야. 도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철을 쳐다봤죠. 7년 만이네. 잘 숨어 있었더라. 나 엄청 찾았는데. 무슨 일로 왔어?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도철이 빙긋 웃었어요. 무슨 일? 옛날 상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사라진 사람을 찾아왔지. 배신자를. 난 이미 그 세계를 떠났어. 너도 알잖아. 떠났다고? 우리 세계에서는 발 빼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2인자였던 사람이. 도철이 좌판 위에 물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더니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무가 바닥에서 굴러갔죠. 며느리 노릇하면서 평범하게 산다고? 차가운 손이? 웃기네. 주위 상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도철아,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보잖아. 사람들? 신경 쓰여? 넌 예전에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잖아. 도철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야, 너 며칠 전 우리 애들 건드렸지? 몰라. 차이나타운 골목에서 우리 애들 둘이 누군가한테 당했거든. 특이한 제압술로 손목 꺾는 각도, 체중 분산 자세, 목 움직임까지 골목 CCTV에 다 찍혔더라. 은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영상 보는 순간 바로 알았어. 이건 은주의 폼이다. 7년 전에 수없이 봤던 그 움직임이야. 프로 조직원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동작. 그것도 2인자급. 그리고 우리 애들이 시장에서 찍어보낸 사진도 있고. 도철이 휴대폰을 꺼내 은주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은주가 골목에서 남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흐릿했지만 자세와 동작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건 누가 봐도 내 스타일이야. 7년 지났어도 안 변했더라.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재미있더라. 전설이 시장 아줌마로 살고 있었다니. 무 팔고 있었다니. 바로 그때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용무세요? 장사하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가세요. 도철이 말순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며느리? 이분이 시어머니구나. 네, 그런데요. 뭐가 문제라도? 재미있네. 전설이 여기 숨어 있었네. 며느리였다고? 도철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조롱이었죠. 은주야,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어. 조용한 데서. 7년 전 일도 정리하고. 싫어. 할 말 없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도철이 손짓했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 둘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우리랑 좀 가시죠. 뭐야? 나는 왜?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말순이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주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대지 마. 그럼 은주 내가 우리랑 오든지. 어머니는 관계없어. 나랑 무슨 일이 있든. 관계없다고? 가족이잖아. 며느리 문제면 시어머니도 관계 있지. 그게 우리 세계 법칙 아냐? 도철이 다시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말순을 잡았어요.
나요. 은주야. 말순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말순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철아.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도철이 돌아서서 은주를 쳐다봤어요. 보고 싶으면 오늘 밤 10시까지 차이나타운 낡은 창고로 와. 혼자. 알지? 경찰 부르거나 누구 데리고 오면 어머님 먼저 죽어. 도철아, 제발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 내가 날 배신한 게 잘못이지. 7년 전 내가 사라졌을 때 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이야기 좀 하자, 은주야. 7년 만이야.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정하고. 도철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남자들이 말순을 차에 태웠어요. 말순은 계속 소리쳤지만 차는 그대로 출발했죠. 은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어요. 주위 상인들이 다가왔죠. 은주 씨,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을 저렇게 데려가다니. 이게 말이 돼요?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말순이 납치당했습니다. 은주 때문에. 은주의 과거 때문에요. 은주는 좌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무력감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철 앞에서 은주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어.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과거를 버릴 수 있다고 믿은 게, 가족도 과거도 동시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7년간 쌓아온 평범한 삶이, 사랑하는 가족이, 모든 게 도철의 손에 넘어가 버렸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혼자 좌판에 앉아 어둠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죠. 은주야, 어머니 납치됐다는 소식 들었어. 시장 사람들한테 전화 왔어. 지금 어디야? 시장이야.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완전히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분노가 은주의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달려왔지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말순이 납치당했는데 그것도 은주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7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과거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은주야. 정우가 은주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은주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직을 떠나지 않았으면, 아니 애초에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은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너도 시장 사람들도 다 위험에 빠뜨렸어. 은주는 얼굴을 감쌌는데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은주야. 정우가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과거를 버리고 새로 시작했잖아. 누구도 너를 탓할 수 없어. 나도, 어머니도, 시장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정우는 은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은주야, 잘 들어. 넌 어떤 사람이든 난 널 믿어.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은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조직에 있었든 차가운 손이라 불렸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넌 내 아내고 어머니의 며느리고 시장 사람들이 아끼는 은주 씨야. 그게 전부야. 정우야. 난 널 믿어. 내가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은주는 정우의 품에 안기며 한참을 울었어요. 7년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이제야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는 마루에 앉아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조직에 있던 시절, 차가운 손이라 불리던 시절, 사람들을 제압하고 영역을 지키고 돈을 관리하던 날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왜 조직을 떠났을까요? 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을까요?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은주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물었고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 지키고 싶어서 떠난 거였지.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면서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7년 전 난 조직 생활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저녁에 함께 밥 먹고 그런 평범한 행복을 원했던 거야. 은주가 정우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고 나서 난 확신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힘이나 돈, 조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행복이었다는 걸. 은주야. 그래서 떠났어. 지키고 싶었으니까. 이 평범한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일상을 말이야. 은주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무너졌던 마음속에서 뭔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평범한 행복이 위협받고 있어. 어머니가 납치당했고 너도 위험하고 시장도 무너지고 있잖아. 은주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도망쳐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숨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은주야, 그럼 싸워야 해. 지키기 위해서. 은주는 안방으로 걸어갔고 정우가 뒤따랐어요. 은주는 옷장을 열어 옷들을 치우고 맨 안쪽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상자를 꺼냈는데 7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수첩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이게 뭐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7년 전 내가 관리하던 것들이야. 조직 장부, 전략 노트, 연락망 다 여기 있어. 은주는 수첩들을 하나씩 꺼내 넘겨봤는데 세월이 지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조직 구조도 거래처 목록, 약점 분석, 비상 연락처 등 7년 전 은주가 조직 2인자로서 관리했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이걸로 뭘 하려고? 어머니를 구하고 도처를 막을 거야. 그리고 시장을 지킬 거고. 은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은주야, 위험하잖아. 도철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머니를 구해야 하고 시장도 지켜야 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은주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여기 있어야 해. 너까지 위험해지면 난 견딜 수 없어. 하지만 정우야, 제발. 난 어머니도 너도 잃고 싶지 않아. 은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고 정우는 은주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다가가자 상인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은주 씨,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더 위험해질 수 있어서요. 은주는 상인들을 둘러봤는데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은주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조직에 있었어요. 2인자였어요. 상인들이 술렁거리면서 놀람과 당황이 퍼져나갔습니다. 어제 온 사람들, 그 조직 보스가 7년 전 제 부하였어요. 그들은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저를 이용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비를 계속 내야 하나요? 시장이 조폭들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공포가 번져나갔어요. 아니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시장을 지킵시다. 침묵이 흘렀고 상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요? 함께하면 돼요. 우리가 단결하면 그들도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상대는 조폭들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린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할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우리 시장을 지킬 수 있어요. 상인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망설임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납치당했어요. 제 과거 때문에요. 정말 무섭고 후회도 돼요. 제가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시장을,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켜야 하니까요. 김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돕겠어요, 은주 씨. 아주머니, 은주 씨가 시장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우리도 이 시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곳이 우리 터전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장이에요. 같이 싸웁시다. 은주 씨, 뭘 하면 되는지 말씀하세요. 은주는 상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주는 상인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7년 전 배운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것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은 진지하게 들으면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계획을 다듬어 갔어요. 오후가 되자 시장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변했는데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망설임 대신 의지가 자리 잡았죠. 은주는 홀로 좌판 앞에 서서 시장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7년을 살았는데 평범한 며느리로, 성실한 상인으로, 행복한 아내로 살아온 시간들이었죠. 이제 지킬 차례야. 은주는 주먹을 꽉 쥐었는데 밤이 되면 도철을 만나러 가야 했고 위험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이, 그리고 이 시장이. 차가운 손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힘이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해가 저물고 있었고 은주는 결전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밤 10시 은주는 차이나타운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창고 주변은 인적이 끊긴 상태였는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말순이 저 안에 있다는 걸 은주는 알고 있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긴장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한 마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저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은주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창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넓고 어두웠는데 중앙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말순이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어머니, 은주가 달려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2명쯤 되어 보였는데 모두 조직 사람들이었고 각자 무기를 들고 있거나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철이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왔구나, 은주야. 혼자 왔어? 도철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혼자 왔어. 약속대로. 약속? 넌 7년 전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애였지. 그래서 내가 널 좋아했어. 도철이 말순에게 다가가서 말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비웃었어요. 착한 며느리네. 시어머니 구하러 왔어. 감동적이야. 도철아, 어머니를 풀어줘.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 내 시어머니라는 게 잘못이지. 차가운 손에 가족이라는 게 죄야. 도철이 웃으면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손 한번 다시 보자. 7년 동안 무 팔고 김치 담그면서 실력이 얼마나 녹슬었을지 궁금하네. 도철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은주를 둘러쌌습니다. 은주는 침착하게 주위를 살폈어요. 12명. 도철 포함하면 13. 쉽지 않은 숫자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은주는 차분했죠. 7년 동안 뭐 했어? 시장 아줌마 노릇? 실력이 많이 녹슬었을 텐데. 한번 해보면 알겠지.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도철은 그 목소리를 듣고 미세하게 긴장하는 게 느껴졌는데 7년 전 은주가 써왔던 바로 그 톤이었거든요.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애들아, 한번 상대해봐. 전설이 얼마나 남았나 보자고. 남자 둘이 은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살짝 몸을 틀어 피하고 두 번째 남자의 팔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죠. 손목, 팔꿈치, 어깨. 세 개의 관절이 동시에 꺾이는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크윽.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은주는 재빨리 첫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뭐야, 저 여자? 진짜 장난 아닌데? 다른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도철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거든요. 다들 덤벼. 한꺼번에 가.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창고의 불이 꺼졌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전기를 차단한 거였죠. 암흑이 창고를 완전히 뒤덮었고 남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불이 왜 꺼져? 누가 꺼? 불 켜. 손전등 어디 있어? 혼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도철, 넌 여전히 어설퍼. 은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며 움직였는데 숨소리, 발소리, 움직임의 기척만으로도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7년 전 몸에 배었던 감각이 완벽하게 되살아났죠.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정확히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무릎 뒤를 걸어 쓰러뜨렸어요. 세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고 네 번째 남자는 체중을 이용해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은주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남자들이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들은 은주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길이 닿으면 그대로 쓰러질 뿐이었죠. 으악, 여기 있어. 저기. 아니, 여기야. 어디야? 못 보겠어. 불 좀 켜봐. 혼란과 공포가 창고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급소를 찌르고 관절을 꺾고 체중을 무너뜨렸죠. 7년의 공백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본능이 살아 있었어요. 2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신음하거나 기절해 있었죠. 창고에는 도철과 은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의자에 묶여있는 말순. 도철아. 은주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어디야? 은주야? 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에 완전히 질린 목소리였죠. 넌 항상 실수해.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상대를 얕잡아보고 준비를 소홀히 하지. 7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 은주가 천천히 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철은 뒤로 물러서면서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불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은주를 비췄죠. 은주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옷에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로요.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태어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너 진짜 은주 맞지? 전설이. 도철이 벽까지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고 7년 전 은주를 배신했던 그 순간이 후회로 밀려왔죠. 전설? 은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가족과 이 시장을 지키는 사람이야. 전설 같은 건 필요 없어. 은주가 도철에게 다가갔어요. 도철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은주야, 우리 예전처럼 같이 일하자. 내가 잘못했어. 7년 전에 널 배신한 거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미안하다고? 은주가 도철의 옷깃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넌 내 시어머니를 납치했어. 내 가족을 위협했고 내 남편을 위험에 빠뜨렸고 시장 사람들을 괴롭혔어.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도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7년 전 거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늘부터 시장에서 완전히 손떼. 보호비도 협박도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다 끊을게. 그리고 내 남편 회사도 내버려둬. 불법 거래고 뭐고 다 끊어. 당장. 그래. 다 끊을게. 내일이라도 다 정리할게. 은주는 도철을 놓아줬습니다. 도철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만약 다시 시장 근처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끝이야. 경찰한테 모든 걸 넘길 거고 너도 내 조직도 끝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면 충분해. 알았어. 다시는 안 올게. 맹세할게. 제발. 도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패권도 자존심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은주는 돌아서서 말순에게 갔습니다. 재갈을 조심스럽게 풀고 밧줄을 풀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은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은주야 무서웠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집에 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아는 채로요. 도철은 벽에 기댄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자신이 배신했던 사람, 전설이라 불렸던 사람이
이제 가족을 지키는 평범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 평범한 며느리가 자신의 패권을 단어분 만에 무너뜨린 거죠. 도철의 패권은 끝났습니다. 신흥파의 시장 장악 계획도 끝났고 모든 야망이 무너졌어요. 은주가 지켜냈습니다. 가족을, 시장을, 평범한 일상을. 창고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말순의 어깨를 감싸며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가요, 어머니. 응, 가자. 우리 집으로. 정우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포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손님들의 발길도 예전처럼 돌아왔죠. 도철과 신흥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호비를 요구하는 사람도 협박하는 사람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시장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신포시장 상인 자율안전회. 간판 아래에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은주도 그곳에 서 있었고 말순이 은주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며칠 전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걸렸네요. 우리가 직접 만든 안전회예요. 김아주머니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났어요. 은주 씨 아니었으면 시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한 상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은주 씨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용기를 내게 해줬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상인들이 하나둘 은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주는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은주 씨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뭉칠 수 있었을까요? 은주 씨가 먼저 나섰잖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한테 큰 힘이 됐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죠. 은주는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이곳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웃이자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고 이들과 함께 만들어온 시간들이 은주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죠. 말순이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넌 우리 모두를 살렸다. 나도 시장도 다 살렸어. 정말 고마워.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그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도 시장도 다 제 가족인걸요. 지키는 게 당연하죠. 은주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전 창고에서 말순을 구해낸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요. 서로 도우면서 말이에요. 김아주머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뭉치면 누구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상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의 단단한 유대감이 느껴졌고 그 연대가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은주는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을 다듬고 손님을 맞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7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소중하게 느껴졌는데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과 싸웠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주 씨, 무 2단 주세요.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네, 싱싱한 걸로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물을 골라줬어요. 손님도 웃으며 받았죠.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예전 같은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들 힘을 합쳐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시장을 지키니까 더 좋아진 거예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은주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런 일상을 위해 싸웠고 이제 지켜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정우가 시장으로 왔습니다. 요즘은 퇴근하고 곧바로 시장으로 와서 은주와 말순을 돕고 있었는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어머니, 은주야,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간판도 걸렸고 손님들도 많이 왔고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정말 안정됐네. 회사도 괜찮아졌고. 정우는 은주를 쳐다봤어요. 은주도 정우를 보며 미소 지었죠. 며칠 전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고 이제 모두 끝났어요. 정우의 회사도 신흥파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었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죠. 함께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 인천의 저녁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죠. 은주는 바람을 맞으며 걸었는데 정우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응? 고생했어. 정말 많이.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킨 거지. 넌 정말 대단해. 가족을 지키고 시장을 지키고 모두를 지켰어. 너도 옆에 있어줬잖아. 내가 날 믿어줘서 할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말순이 앞서 걸으며 가끔 뒤돌아보고 웃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말순이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인천의 야경이 보였죠. 은주야, 이제 진짜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웃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진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행이다. 너무 놀랐잖아. 며느리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 안 드려서. 아니야. 이해해. 넌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리고 결국 그 과거가 우리를 지켜줬잖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구할 수 없었을 거야. 말순은 은주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야.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무 걱정 없이. 네, 어머니. 저녁을 먹고 나서 은주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말순의 납치, 도철과의 대결, 그리고 시장 사람들과의 단결.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지만 중요한 것들을 배웠죠. 도망친다고 해서 지킬 수 없다는 것. 진짜 용기는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싸우는 거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 이 모든 깨달음이 은주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정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들. 후회돼? 아니. 오히려 감사해. 내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으니까. 뭔데?
평범한 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그 평범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거더라. 은주는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너랑 어머니랑 시장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했던 전부야. 조직에 있을 때는 몰랐어. 힘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한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야. 나도 그래.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해. 그게 전부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인천의 밤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말순과 함께 좌판을 펼치고 물을 정리하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죠. 은주 씨, 좋은 아침이에요. 지나가던 상인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주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시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죠. 인천의 바람이 따뜻하게 시장을 스쳤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죠. 은주는 좌판 앞에 서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조직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그날. 두렵고 불안했지만 희망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은주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잘 선택했다고. 이곳에 와서 정우를 만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손님이 왔습니다. 이모, 무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그럼 셋 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주는 물을 골라 포장해줬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은주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죠. 새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폭도 없고 위협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요. 은주가 7년 동안 원했던 바로 그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였어요. 도망치지 않았고 숨지도 않았죠. 당당하게 지켜냈으니까요. 차가운 손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신포시장의 평범한 며느리 은주가 있을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주가요. 인천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